흥청망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돈이나 물건 등을 마구 쓰는 것을 흥청망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은 연산군의 폭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산군은 폭정을 일삼다 동생한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난 임금인데요. 연산군의 대표적인 폭정 중 하나가 술과 여자입니다. 경복궁 경회루 해설을 듣다 보면 경회루에서 연산군이 흥청들과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흥청은 연산군대에 선발된 미녀들 중 가장 예쁘고 노래와 춤이 뛰어난 여자들을 말합니다. 연산군이 직접 지은 이름이죠. 연산군 시기 유명한 여인은 장녹수입니다. 장녹수도 흥청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궁중 연회 때 춤과 노래를 맡아 하던 전문직인 예술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연산군 때에 와서 그 역할이 완전하게 바뀝니다. 궁중의 다양한 의례 행사의 전문 예술인이 아닌 연산군과 유흥을 일삼는 여인들로 바뀐 것입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유흥을 위해 채옹사라는 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전국 8도의 미녀들을 뽑으러 다니게 하죠. 이들이 뽑은 미녀들은 1년 사이에 2,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산군 시기 선발된 미녀들이 10,000명까지 되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인원입니다. 연산군은 이들에게 음식과 옷을 지급하고 창경궁에 모아 교육까지 시킵니다. 글은 은여들이, 음악은 기녀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하죠. 심지어는 창경궁 문정전에서 그들의 재주를 직접 평가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예쁘고 가장 뛰어난 재주를 가진 여인들을 흥청이라 이름하죠. 흥청들의 인원이 매년 늘다 보니 이들이 머물 공간과 이들이 사용하는 물품들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공간 마련을 위해서는 백성들이 공사에 동원되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시장에서 걷어들였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물건을 숨겨두고 내놓지 않았는데요. 만약 이를 들키면 장 80대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흥청들에게 소를 잡아서 먹이기도 했는데요. 소고기 조달을 위해 수레를 끌던 소까지 잡아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소를 잡는 것은 경국 대전에서 법으로 금지시킨 일이었습니다. 법까지 어겨가며 흥청들을 먹인 것이죠. 이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갔고 여기저기서 백성들의 곡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흥청들 중에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흥청들 중 연산군의 승은을 입은 여인들을 청과 흥청이라고 했는데요. 청과 흥청이 되면 왕비가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금은보화로 온몸을 치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하는 악기까지 순금장식을 할 만큼 사치를 누렸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가족들 역시 부역이 면제되고 관직에 오르는 등 각종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청과 흥청이 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하루아침에 팔자가 바뀌었죠. 대표적인 청과 흥청은 장녹수입니다. 장녹수는 워낙 유명한 인물이어서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무척 좋아했죠. 화가 나 있다가도 장녹수를 보면 화가 사라지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믿고 장녹수는 온갖 비리를 행합니다. 관직을 사고 팔기도 하고 탐나는 재물이 있으면 빼앗아 오기도 했죠. 흥청들과 유흥을 일삼는 연산군 시대, 흥청들과 관련해 생긴 말이 흥청거리다입니다. 결국 흥청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흥청망국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흥청망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흥청망청이라는 말로 바뀌었죠. 연산군과 흥청, 장녹수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쫓겨나 유배되었다가 1년도 채 안 돼 죽습니다. 흥청 출신의 장녹수는 반정군들에 의해 차명에 처해져 길에 내걸렸습니다. 연산군과 장녹수는 흥청망청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이죠. 연산군과 장녹수의 폭정으로 등장한 흥청망청은 우리에게 안분지족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의 가훈도 안분지족이었는데요. 안분지족은 적당한 선을 지키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죠. 기생충 영화에서도 안분지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 최악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매사 흥청망청하지 말고 적정선을 유지하는 안분지족.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지혜입니다.